네, 끊이게 뭐든지 한다 꼬마돌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TD에 이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매크로 구성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혹시나 누군가에게 식단을 받아서 쓰고 계신가요? 혹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어떠한 식단을 그냥 따라서 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까라! 왜 누군가의 식단을 따라하지 마라 라는 제가 강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지속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과 식단을 하고 나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즐거움이 없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짰다는 그 식단들은 사실 나의 어떠한 기호도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떤 내 재정 상황 속에서의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짰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이라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호적인 식품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속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짠 식단을 더 이상 쓰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분들 스스로가 식단을 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을까? 지난번 TD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한번 띄워드렸으니까 전체적인 칼로리 계산 방법은 이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TD 안에서 이제 탄단지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그 탄단지 구성하는 방법은 흔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비율로 따졌을 때 5대 3대 2 혹은 4대 4대 2, 2대 3대 5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대략적으로 크게 나눈 것이고 밑에 전혀 안 잡혀 있으셔도 됩니다. 5대 3대 2 같은 경우는 고탄저지, 4대 4대 2 같은 경우는 중탄 식단, 그 다음에 2대 3대 5 같은 경우는 저탄고지의 식단인데요, 이들은 각각 운동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칼로리를 그람수로 변환시키냐? 먼저 저의 TD, 즉 유지 칼로리를 위한 TD는 2855칼로리가 나옵니다. 2855칼로리에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 1420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1420을 나누기로 4로 해주면 됩니다. 왜 나누기 4를 하냐?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기 때문이죠. 단백질도 1g당 4칼로리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1g당 9칼로리이기 때문에 각각 나온 수치에 대해서 4, 4, 9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즉 2850에 0.5를 곱하면 1420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 0.3을 곱해주고 0.1을 곱해주면 각각 856과 57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1g당 나타내는 열량을 나눠주시면 내가 하루 동안 먹어야 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그람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저 같은 경우는 355, 214, 63g 정도의 각각 탄단지를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사실 214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닭가슴살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닭가슴살 100g당 약 2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214g을 제가 하루에 섭취를 하려면 거의 약 8팩 이상을 먹어줘야 214g의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5대 3대 1을 짜보니 단백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내 재정적으로도 솔직히 닭가슴살 하루에 8팩 먹는 거면 하루에 거의 약 10,000원 돈을 써야 될 수도 있는데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체중의 곱하기 2배로 단백질량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체중은 지금 68에서 70, 많이는 72까지 나가기 때문에 70을 기준으로 잡고 곱하기 1을 했을 때 140g의 단백질을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g당 4칼로리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40에 곱하기 4를 하면 대충 560이 나오죠. 아까 2855가 나의 유지할 수 있는 칼로리였기 때문에 2855에 560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2855에 560을 빼면 2295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백질의 칼로리를 뺀 나머지 탄수화물과 지방이 차지하는 칼로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60%, 지방을 40% 주도록 하겠습니다. 2295에 곱하기 0.6을 하고 여기는 0.4를 해주면 각각 1377과 918이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377칼로리의 탄수화물, 560칼로리의 단백질, 918칼로리의 지방을 먹어주면 된다는 형식이 나온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다시 그람수로 환산해보면 344, 140, 100 정도의 제 식단 비율 구성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 안에서 각각 기호에 맞는 음식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의 재정 상황과 기호식품에 고려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끼당 나누기 3에서 나눠서 잘 드셔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근사치이기 때문에 내가 살을 빼는 쪽으로 탄단지 구성을 했어도 몇 주 뒤에 측정했더니 살이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사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단 구성을 하신 다음에 공복으로 인바디를 측정하시고 약 2주 정도 수행하신 다음 공복으로 다시 한번 인바디를 측정하신 결과치가 과연 얼만큼 차이 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목적으로 설정하신 부분이 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자기 체중의 한 달에 약 2%에서 3% 정도의 변화가 가장 적정한 변화입니다. 즉 한 주당 나누기 4를 하면 0.4에서 0.75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약 2주면 대충 0.8에서 1.5 정도 사이, 1.5 사이 내에서의 변화가 생겼다면 성공적인 칼로리 및 식단 탄단지 비율 구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조정해 보면서 수행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짜 보시고 수행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근육이 뭐든지 한다 꼬마들이었습니다. 아라스카라.